저기 224쪽에 수행 과제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속 작성을 했었으니까 이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1번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매출 공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은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부분에서 금액을 말하는. 자, 그러면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다시 한번 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9월부터 7월부터 9월입니다. 네, 기간이 7월부터 9월. 7월부터 9월로 해서 조회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아니요 해가지고 작성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질문한 것이 과세 표준을 물어본 거죠.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요 금액란의 합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9번에 있는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 150, 000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 했잖아요. 매출세액이 바로 요 9번에 그 과세표준 옆에 있는 가번에 있는 그 금액이 바로 매출세액입니다. 1102로 000이죠. 그 다음에 수행 3번을 보면은요.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매입세액은 그 밑에 있는 것이 매입세액인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여기 17번에 차감계에 있는 세액 바로 나번에 있는 이거거든요. 5,480,000이 답이 되는 거죠. 5,480,000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질문이죠. 수행 1번에 4번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맨 밑에 보시면은 27번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가 차가감 납부할 세액입니다. 그래서 5,535,000이 됩니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 5,535,000.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매출세액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도 여기와 여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도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게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분계할 때 필요한 숫자가 바로 요 세 개 숫자잖아요. 요 세 개 숫자. 예, 그래서 요 세 개 숫자를 빨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저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정리분계할 때는 여기 복잡한 이 표에서 찾지 마시고 1, 2, 3 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매출세 하면은 부가세 예수금이고 매입세 하면은 부가세 대급금이고 차감세가 납부할 세액이거든요. 예, 납부할 세액이면은 미지급세금으로 정리한다고 앞에 이제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죠. 근데 만약에 차감세가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러면 차감세가 음수로 나왔다면은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는 미수금이라고 아까 정리했죠. 그래서 지금은 미지급세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1번에 5번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여기 16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옆에 있는 세액란 이게 되겠습니다. 2,535,000이죠. 그 다음에 수행 1번에 6번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단 말이죠. 11번의 세액난 이거죠. 2,632,000. 네, 한번 이 정도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고 이런 수행 1번에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풀이 설명이 바로 그 옆에 옆 22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제 수행 2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수행 2번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수행 과제입니다. 2기 애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이 말은 정리 회계를 하라는 겁니다. 정리 회계. 부가가치세 정리 회계. 자, 동그라미 1번 9월 30일 제2기 애정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는 4002번 용산세무서로 등록한 후 거래처 코드로 등록한 후 거래처 코드를 설정해라. 왜냐면 납부할 세금이 미지급 세금이잖아요. 미지급 세금이 채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용산세무서로 등록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용산세무서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할까요? 자, 여기 전체 메뉴에 가면은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 있단 말이죠.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자, 일반 거래처 그 맨 끝에 11번째 줄에다가 4002 거래처는 용산세무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군요. 그러면 뭐 대표자도 없고 그 얘기에 거래처 상호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없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정리분계를 하려면은 아까 그 열어놓은 부가세 신고서로 다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출세액부터 복사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매출세 마우스로 여기 상단에 있는 11,015,000 그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해놓으세요.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야 돼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 사항이 아니고 그냥 회계 처리만 하는 거니까 일반 전표에다 합니다. 일반 전표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을 입력합니다. 9월 30일. 자, 우리가 복사해온 게 매출세액이죠. 그게 부가세 애수금이거든요. 부가세 애수금을 정리할 때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의 반대 방향, 즉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 증가다 해서 전부 대변에다 우리가 발생을 시켰단 말이죠. 오늘은 차변에 적어야 돼요. 정리할 때는 구분을 3번 차변, 코드는 부가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부가세 애수금 두 번째 255번입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여기는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적요에서 밑에 보게 되면은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라고 하는 적요가 있는데 부가세 대급금하고 상계 처리하는 정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적요 1번 넣어주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 아까 복사해 온 거 붙여넣기 하면 돼요. 컨트롤 V. 1101500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에 또 부가로 검색하겠습니다. 부가로 검색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있죠. 135번 부가세 대급금 찾아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여기서도 필요 없습니다.
자, 적요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라고 하는 거 만들어져 있네요. 7번 적요 쓰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한다. 자, 이 숫자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닫지 않았으니까 부가세 신고서 탭이 남아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매입세가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매입세 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일반 전표 탭을 또 클릭한 다음에 대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가서 나머지 납부할 세금이죠. 대변의 미지급 세금입니다.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 세 번째 줄에 구분은 대변, 코드는 미지급 세금 261. 자, 이거는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부채니까. 세무로 코드를 검색해 보세요. 세무가 들어가는 거래처는 용산세무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4002번으로 입력이 됩니다. 적요에서는 이제 8번 적요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8번 엔터하면 부가세의 미지급 계상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은 복사해 오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셔가지고 차감세 요거죠. 예, 이걸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일반 전표에 오셔가지고 대변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입력되고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딱 일치하죠. 이렇게 입력. 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의 형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9월 말일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지만 세금은 언제 납부를 하게 되냐면요. 이제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류 모두 잘 정비해서 신고를 하고 10월 25일까지 10월 25일 그러니까 다음 우리가 9월 말일날 정리했잖아요.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하면서. 그러면 이제 납부하는 거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가 거기 나왔어요. 보니까. 네, 여기 수행 2번에 2번. 10월 25일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면 되겠고, 조금 전에 납부세액을 부채로 인식했으니까 차변에 부채 감소, 미지급 세금을 부채 감소시키면 되겠죠. 거래처 코드는 두 개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납부세액도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할 사항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갑니다. 날짜는 10월 25일로 고칩니다. 날짜를 10월 25일로 고친 다음에 차변의 미지급세금, 거래처는 세무, 용산세무서, 적요는 이기예정 부가세 납부 이렇게 써주면 정확하죠. 이기예정 부가세 납부 이렇게 적여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아까 그 금액인데 요 금액이었어요. 5535,000입니다. 5535,000 5535,000 553만 5천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이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신한은행 보통이고요. 네, 적용은 엔터로 위에 거 그대로 복사시키면 됩니다. 이기예정 부가세 납부 금액은 5535 플러스 납부 시 회계 처리입니다. 예, 납부 시 회계 처리는 쉬운 문제예요. 미지급 세금 차변하고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이건 쉬운 분계고, 부가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정리분계하라. 요게 조금 복잡한데 이것도 몇 번 여러분이 더 해보시면은 잘 숙달이 돼서 정확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옆에 225페이지에 우리 수행 2번을 한 1번, 2번을 한 그 풀이가 나와 있는데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227페이지에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는 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27페이지에 1번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여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어디 있는지 클릭해서 여시고 2기 부가가치세 예정이니까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됩니다. 정기해서 엔터 하시고 전자로 발행된 매출. 네, 그러면 위에 매출 전자 공급가액의 합계. 그러면 이것을 물어본 거죠. 110000000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계산서 합계표 조회.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 계산서의 매수는 몇 매냐. 뭐 이것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죠. 여기 가서 계산서 합계표 가가지고 7월부터 9월이라고 여기다 입력하시고 정기해서 엔터한 다음에 전자로 발행된 매출 계산서의 매수를 물었잖아요. 예, 매출 계산서의 전자 매수 한매. 답은 1이지. 다음 3번 메인 매출장 조회.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장에 54번 불공매입의 불공사유별 공급가액 금액을 각각 얼마냐. 자, 메인 매출장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장이 어떤 장부인지 한번 가볼까요? 네, 메인 매출장 여기에 있는 장부예요. 네, 메인 매출장 현금출하장 밑에 있죠. 자,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을 유형별로 조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 뭐 11, 12, 13 또 51, 52, 53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는 장부예요.
자, 이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매입 54 불공 매입의 사유별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를 매입을 선택해야죠. 구분에서는 매입. 그 다음에 여기 과세 유형으로 커서가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54 불공을 클릭해야죠. 예, 불공. 그러면 그 옆에 불공 사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사유의 목록을 눌러보면 예, 여기 불공제 사유가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 사업과 관련 뭐 이렇게 나와요. 자, 1번은 3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3번 비영업 용소라는 걸 클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금액에서는 엔터 치면은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자료가 조회가 되죠. 공급가액을 물어봤네요. 공급가액. 그러면 공급가액이 이거 한 건이지 않습니까? 합계 한 건 2,500만 원. 이걸 답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유가 9번 접대비 관련이에요. 그러면 여기 불공제 사유를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9번에 가면 접대비 관련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금액에서는 엔터 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한 건이었죠. 여기 합계 공급가액은 35만 원. 이걸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매출장이라는 장부도 있는데 이거는 보다시피 메인 매출을 구분해 가지고 또 과세 유형별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4번을 보면은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9월 말 부가세 대급금 계정의 잔액이 얼마냐. 9월 말에 부가세 대급금은 0원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9월 말로 부가세 대급금 다 정리해 버렸잖아요. 애수금하고 상계 처리해 버렸죠. 그래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에 가라고 그랬죠. 여기 계정별 원장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월 말이라고 했으므로 기간은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도 되고요. 뒤에 날짜를 9월로 입력하면 됩니다. 9 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을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여기 계정 과목에 물음표 단추 누르시면은 검색창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부가하고 엔터 치면은 예, 부가세 대급금을 쉽게 찾을 수 있죠. 확인. 뒤에도 그냥 예, 135 그대로 치면 돼요. 135 뒤에도 135부터 135. 자, 금액에서는 그냥 전체에서 엔터. 그럼 왼쪽에 계정 과목 부가세 대급금 하나가 나타났고 선택이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날짜별로 9월 달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 차변, 부가세 대급금 차변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자산 잡은 거죠. 그랬다가 9월 30일 날 대변에 548만 원을 모두 상계시켜 버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잔액란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잔액란이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건 0이라는 얘기예요. 잔액란이 비어 있으니까 답안에 0 입력해야 됩니다. (9월) 말에 우리가 정리분계를 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가세 애수금의 잔액이 얼마냐 그것도 조회해보면 0입니다. 그것도 정리해버렸어요. 조금 전에.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정리했기 때문에 9월 30일자로는 정리가 끝나서 부가세 애수금이나 부가세 대급금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라. 9월 말 용산세무서의 미지급 세금의 잔액은 얼마냐. 네. 자, 재무상태표에서 거래처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더블 클릭을 해보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결산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고요. 9월 달로 작성합니다.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시면은 9월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는데 미지급세금이라는 건 유동부채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야 보이겠죠.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순서니까 네, 미지급세금 여기 있죠. 네. 자, 5535000이에요. 미지급세금이. 근데 이게 다 용산세무서께 맞는지 알아보려면은 이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정별 원장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9월 30일 전표 입력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부가세 미지급 계상 거래처 코드 용산세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이 금액이 모두 용산세무서 미지급 세금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지급세금 잔액 하면은 요거 5,535,000이 되겠습니다. 9월 말로는 미지급세금이지만 10월 25일 날 납부해 버리면 이것도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계정별 원장은 취소해 가지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제예상 평가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연습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 자격시험에서는 자격시험을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평가 문제가 나와요. 나오면 이걸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채점을 빨리 하려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날 시험을 본 다음은 돌아오는 그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합격자 발표를 지금은 하고 있어요. 채점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수행을 한 그 백데이터를 USB에 저장해가지고 감독관에게 이렇게 제출해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러면 그 USB를 감독관이 전부 그 채점하는 기관으로 가지고 가서 그 파일을 전부 열어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하는 데까지 시간이 1개월, 2개월 막 이렇게 걸렸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회계 AT 자격시험 발표가 일주일 만에 바로바로 발표가 납니다. 평가 방법을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자동 채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4장 메인 매출전표 입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서류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 결산 처리. 우리가 결산 분계에 대해서는 이론 공부할 때 이 공부를 안 했어요.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해야 한다 라고만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 영상에 보면은 여러분 원격 수업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결산 분계는 실제로 이제 실무 수업할 때 해볼 겁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여기가 결산 수정 분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안 하는 회계 처리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맞추어서 인식하고 소모품 정리하고 또 재고자산 재고조사 해가지고 원가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가 있으면 환율 적용해가지고 평가한다든가 또는 유가증권 투자 자산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시가를 파악해가지고 또 현재 가치로 평가해 준다든가 이렇게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 처리 사항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열거한 그런 것 등을 우리가 결산 회계라고 그럽니다. 결산 회계는 우선 결산을 뭐 할 건지를 쫙 리스트업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결산 준비 단계라고 그러죠. 결산을 쫙 준비한 다음에 이제 그걸 회계 처리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시산표가 바뀌거든요.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면 이제 차변 대변 전부 제대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장부 마감을 하면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이다 그러면 준비 단계, 그 다음에 회계 처리 단계,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는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31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결산을 어떤 절차로 하는지, 더존 프로그램에서의 결산 절차를 보면은, 자, 기중의 분계장의 회계 처리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데, 물론 분계장에 입력하는 거라든가 총계정 원장에 입력하는 건 우리가 전표 입력하면 다 자동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걸 하게 되는데,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전표를 전표를 오류 없이 작성했다면 수정 전 시산표도 오류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전표 작성 수기로 하고 또 전기도 수기로 하고 시산표도 손으로 작성하고 하면은 이게 어딘가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2번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과 부채, 자본의 현재액과 그래서 외화자산 평가, 외화부채 평가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외화자산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투자자산 같은 경우,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현재액과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거 이제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는 건 수익과 비용의 발생주의 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수정 회계 처리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결산 절차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바로 여기 수정 회계 처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우리가 수정, 유용한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말 수정 회계 처리를 하면 그 분계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므로 기말 수정 분계가 정확히 전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걸 또 작성한다 그랬지만, 이것도 다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정 회계를 정확히 했다면, 수정 회계를 오류 없이 전표를 입력했다면 뭐 이거 정확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전산이니까. 다음 4번 단기의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장부 마감을 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수익과 비용을 마감할 때는 수익과 비용의 잔액을 수익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비용은 집합손익계정을 말해요. 임시계정이라고 만든다고 그랬죠. 결산 때. 비용은 집합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켜서 마감을 하죠. 장부 마감을. 그리고 자산과 부채, 자본, 이 재무상태표 계정은 장부를 어떻게 마감하냐면 차기 2월, 전기 2월 방식으로 마감하죠. 차기 2월, 전기 2월 방식.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 마감을 하면은 이제 재무상태표를 재무제표를 만들게 됩니다.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필요한 결산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됩니다만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우리가 이 수익과 비용을 대체하는 분계를 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여러분이 실습을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 플로 차트 흐름표를 보면은 결산 내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쭉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시고 그
거기에서 수동결산을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자동결산 사항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를 자동으로 전표 추가를 눌러서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수동결산, 자동결산으로 구분해서 결산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산 정리사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정자산의 그 등록, 누락된 것을 한번 챙겨서 등록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어지네요. 자,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뉴이다. 고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면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며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준비하자 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수행과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회사의 고정자산이 쭉 점검을 해보니까 이만큼이 있다. 이렇게 조사되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만큼밖에 없는데 등록된 게 많이 있다. 그거는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됐거나 했을 테니까 그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비품이나 건물 뭐 이런 유형자산들 실제 제대로 정해진 위치 관리하는 부서에 다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재물조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또 재고조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이제 결산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재물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주의사항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차량 운반구 요 두 개는 우리가 1장과 4장을 할 때 이미 입력을 했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비품도 4장을 할 때 입력을 했답니다. 이거 컴퓨터 요거 따라서 본 수행 내용에서는 건물하고 에어컨만 등록을 수행하면 된다. 네, 요 두 개만 등록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에서 엔터를 3번 치시죠. 엔터 3번 쳐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아, 요 3개 등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나머지 2개 밑에다 입력해 주면 돼요. 건물 그러면 계정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코드 1001 자산은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23 0701 2023-0701 자, 취득일이 지난 회계연도예요. 그러면 기초가액에다가 취득금액을 입력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5천만 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에다가 125만 원 그러면 장부금액이 차감되어 가지고 계산이 되죠. 장부금액은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요. 이걸 빼가지고 장부금액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9번의 상각방법 정액법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10번의 내용연수 20년 20 입력하면 되겠네요. 경비구분 2번의 경비구분 이거죠. 본사니까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20번에 회사계상 상각비
올해 감가상각비가 250만 원으로 계산되네요. 그 옆에 페이지에 그 결과물 거기에도 감가상각비 250만 원 잘 맞죠? 다섯 번째 줄 비품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비품. 코드는 이제 에어컨이니까 3001인가요? 3001 에어컨 취득 일이 2022 0725. 예. 이것도 전 전기에 취득한 거니까 기초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2432 000 전기말 상강두계획 1600 000 이렇게 넣으시고 정률법 네 삼각광부 정률법 그대로 두면 되겠고 내용연수 5년이네요. 5 사용부서가 본사로 돼 있으니까 경비구분은 800번대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판매관리비 쪽이니까. 그러면 20번에 회사 계상 상각비가 375232로 계산이 되네요. 예, 그 옆에 페이지에 있는 수행 결과 풀이 보시면 그 숫자가 똑같죠. 네. 그래서 고정자산의 그 등록 작업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행과제 풀이는 233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계정과목별로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정자산 관리대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정과목별로 조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냥 알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요. 수행 3번도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하여 결산 기준일 감가상각비를 조회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동 결산할 때 이거를 저장해 두면은 쓸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은 우리가 해가지고 저장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박스 안에 보시면은 맨 밑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결산월은 12월로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12월로 해 주시고요. 경비는 전체 하면은 아까 이제 계정과목별이니까 건물, 차량 운반구 2건, 비품 2건 이렇게 건물 소개, 차량 운반구 소개, 비품 소개 해가지고 12월에 결산월로 하니까 여기에 12월 상각비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네, 여기 클릭하시면은 12월 누적 상각비 본사 건물 여기 클릭하면 여기 숫자가 나타나죠. 네. 뭐 이 금액 여기에 있는 금액을 볼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금액을 보시면 되겠네요. 800번대 경비 합계에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로 결산에 반영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해둬야 되는데요. 기능 모음에 가셔가지고 기능 모음에서 저장이라고 여기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니까 책 밑에도 여기 설명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동 결산 메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나중에 갈 거거든요. 가가지고 그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기능 모음에 가가지고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를 클릭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결산 반영 이거를 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34쪽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235페이지 접어두시고 다음 시간에 3일 패션의 수동결산, 자동결산까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